급등주 시그널 어떤 섹터들이 잡혔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었던 탈플라스틱 네. 환경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탈플라스틱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종목들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우리 방송만 봐도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셔도 우리 방송만 봐도 저희가 모든 이슈 종목들,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삼육물산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 플라스틱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 나올 것이고 그 이슈가 단기로 상상상 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슈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탈플라스틱 로드맵 연내 마련 이슈가 나오면서요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이것도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을 보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하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삼육물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용기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막 점 상한가 하면서 열심히 달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나서 다시금 상한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이 원래는 상상상 갔던 그런 종목이고 끼가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상을 갔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때요. 이때 상 갔다가 나오고 확대해 드릴게요. 이 종목은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종목의 패턴이 있는데 상, 양봉,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플라스틱화에 대한 로드맵이 연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움직임에 따라서 상상상으로 가진 않고 움직였다가 조정을 줬다 그 흐름을 좀 반복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그 포인트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대응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금 구간에서 9,000원 이탈을 하잖아요. 8,900원을 이탈을 하면 아마 이제 더 조정을 줄 가능성이 크고 다시 1,500원 돌파를 하면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구간에 이미 6,500원 구간의 가족지킴선에서 급소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는 아니고요. 자, 다시 그 당시에 보셨던 분들이 대응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삼육물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부하는 종목 중에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이거 처음에 가지고 오셨을 때 차량 경량화 관련돼서 야, 이거 차량 부품 이거 좀 뭔 관계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흐름을 잘 타고 또 상승 흐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결국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돈은 모든 정보를 선행한다. 거래량이 나오고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인데 저는 그때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차량 경량화로 반응을 좀 보여줬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플라스틱 관련 이슈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름에도 에코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매번 공부할 때마다 공통점이 하나씩 나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바로 윗꼬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인데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은요. 이미 우리가 과거에 3,100원대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이 방송을 봐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유연하게 보면 3,660원 가족지킴선 유지가 되면 이 종목은 살아있다. 탈플라스틱화의 테마는 살아있다. 그리고 4,000원 돌파하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함께 급소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지켜볼 종목은 코오롱 EMP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생분화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지금 뭐 환경 관련해서는 이 종목 또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관련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테마로 체크를 해드렸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을 하면서 지금 탈플라스틱화에 대한 로드맵의 테마주에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하고는 살짝 달라요.
그 전에 있는 종목들은 끼가 넘치는 종목. 그러니까 네. 단거리 선수라고 하면 이 종목은 약간 중거리, 약간 급등주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줘야 되는데 조정을 주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나는 단거리 선수인데 아니면 나는 중장거리 선수인데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전고점 돌파하면 다시 한번 급등형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저는 6,900원 가족지킴선 7,250원 돌파했을 때는 급등형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체크한 거잖아요. 네. 다만 왜 또 체크하냐면 이 정부 정책주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추적을 하시고 추적하기 귀찮다. 그러면 우리 진짜 주식 일부를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종목은 CTK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종목을 보면 약간 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역시나 정말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한번 체크해서 보여드리면 이것도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보시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종목 중에 상한가가 가고 상승하는 그 종목들이 있는 이유가 네. 이런 세력적인 패턴을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요 보시면 TCK도 요 구간에서 윗골이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이 종목은요. 이렇게 그 친환경 소재 개발하는 자회사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 그런 모습인데 계속 윗꼬리에 대한 망치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급등하려고 하는 그 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TK도 이렇게 탈플라스틱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요. 전략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급소 아니면 리뷰할 때는 급소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네. 주식은 급소에서만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리뷰니까 4,600원 가족지킴선 4,800원 돌파하면 급등형으로 보시고 한번 전고점 돌파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섹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 바로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개당 1억 6천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저는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저는 제가 기억이 나요. 예전에 네. 뉴스에서 코인을 가지고 누가 피자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10억만 샀다 가정을 했더니 네. 지금 가격으로 한 10조 되더라고요. 아이고. 맨날 땅 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메커스 메커스는 어제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공부했는데 또 이렇게 코인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 방송을 보신 분은 뒤로 넘어져도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가 되고 있어서 아마 코인 관련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정리해서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통 가상자산이 움직인다면 이 종목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두나무 지분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겠죠? 이 종목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하고 공부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언제 공부했는지 보여드리면 자, 지금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를 보니까 네. 픽 종목으로 체크했더라고요. 픽 종목인데 이때 공부했어요. 이때. 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픽 종목 여러분들 보셨으면 이만큼 또 수익을 났겠죠. 기법이 뭐였죠? 이때 양음양 오일선 키스에 대한 기법을 가지고 왔는데 네. 보시면 삼각 기법도 해당이 돼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그 내용들을 보셔야 되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두나무의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너무나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 돈들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8,100원 그 구간에서 여러분께 최초로 픽 설명을 드렸고 오늘 종가 기준에서 11,800원이에요. 따라서 이 종목은요. 아마 1,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더 상승할 수 있다. 물론 리뷰는 오늘 매수에 대한 권한이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에 급소해서 매수하고 흘러가는 흐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네.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메커스, 바로 어제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이 되겠죠.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 확인을 꼭 해야 된다.
거의 50%에 가까운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메커스 오늘 또다시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죠. 네. 자사주 관련해서 지분이 46.23%나 높기 때문에 이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있죠. 오늘 이 종목은요. 자사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코인 관련주로 움직였어요. 메커스가 왜 코인 관련주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비트코인 채굴용 부품인 자일링크를 우리 국내 총판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예요. 자사주에 대한 테마도 갖고 있고 또 코인에 대한 테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제 2만 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선 2만 5천 원 돌파하면 급등이라고 했는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준에서 만약에 2만 1천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조금 더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종목들에 대한 패턴을 꼭 연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하나씩 스며들면서 고수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짐없이 오셔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증권주이기도 하지만 두나무 지분 투자를 한 회사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어 있었고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증권주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상승을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보통 증권주들이 지금 조정 주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네. 이 종목은 정말 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물론 급등형은 아니지만 두나무의 지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을 돌파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아마 이제 테마주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인들이 떨어지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움직이니까 가족 지킴선을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6,900원 이탈하면 가족 지킴선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이혼 방지선 뭐 이런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7,500원 돌파하면 추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근 수급 자체가 조금 이동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잖아요. 네. 최근 주도했던 종목들, 섹터들이 조금 쉬어감이 있고 네. 최근에 움직이지 못했던 낙폭 가대 섹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증권주, 이거는 뭐 어디에 속하지 않고 계속 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조정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증권주들이 이제 막 올라간 것 같지만 최신고가를 도달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쉬더라도 다시 움직여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적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등주 시그널 섹터와 종목들 살펴드렸고요. 시장 인사이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인가 기관의 수급 어떻게 체크 좀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외인가 기관의 순매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렇게 외인가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한 이유가요. 최근에 보면요, 앵커님. 네. 시장에서 조정을 주려고 하는 성격이 살짝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애매하거나 어려운 그런 구간일 때는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거나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잠시 후에 체크해 드릴 텐데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 구간 이후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는 그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혹시나 살짝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이런 관련주 외국인들과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중심에서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외인이 순매수하는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한해운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얼마 전에도 해운주 관련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한해운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며칠 전에 가지고 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1,800원 가족 지킴선 그리고 1,900원 돌파하면 추세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매수해서 외국인이 산 건지 외국인이 매수해서 제가 산 건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든
저희가 봐놓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좋아요.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이 있고 애매할 때는 꼭 외국인들의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따라서 대한해운도 전고점 돌파 초입에 있으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 전태룡 최고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어제 시장에 대해서 네. 우리가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종목을 분석을 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늘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고 우리 공부, 주식 일부를 보시면 더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수급의 변화가 약간 감지되었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3거래일 외인의 매수뿐만 아니라 기관의 대량 매수가 연달아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데 최근 조선주나 조방원에서 예전엔 가는 종목이 다 갔지만 지금은 가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삼성중공업은 조선업종들이 조정을 주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세요. 그 이유가 뭔고 하면 네. 외인들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쌍끌이 매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다음 주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구간, 충돌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시장에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17,000원 이탈하면 가죽시킴선이 딱 정해져 있다고 네. 보고요. 18,6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지금 시장이 살짝 그 난기류를 진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엇박자 매매하시면 손실이 클 수 있으니까 늘 기준과 원칙대로 지금 제가 잡아드리는 대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좀 살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매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5거래일 연속도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잡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날 우리가 또 샀거든요. 사놓고 네. 지금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리뷰를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건데 대한항공도 실적이 좋으면서 외국인들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외인들과 기관 대형주들은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해주거나 한 방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어요. 따라서 제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중국 무비자 여행 증가로 인해서 그쪽에 대한 매출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중국 노선을 좀 확장해주는 모습,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자,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과거에 상승해주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는 이제 갖고 있으니까 24,000원 이제 가죽지킴선 보고 25,300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볼 건데요.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제가 매일 아침 8시에서 10시에 여러분들하고 너튜브에서 전태룡 채널에서 여러분들하고 매번 라이브 실전 주식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보고 있는 이 급등주들이 있죠. 아침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다음날 여러분들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다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오늘은 살짝 매도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낙폭 과대되어 있는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바닥을 좀 잡은 걸까요? 네,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보통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원래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야 돼요, 조정을. 그런데 보면 각도가 살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뭐 투자 심리도 개선이 관련 모바일 IT 수요 회복이기 때문에 2차 전지랑 상관없죠. 디스플레이는. 북미 고객사 점유율 확대 전망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좀 그렇게 보여져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다라고 해도 좀 무겁다. 주도주는 아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뭔가 우리가 모멘텀을 좀 만들어낼 수는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따라서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기준에서 9,000원 이탈하면 가죽지킴선 그리고 9,400원 돌파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추세형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변곡의 딱 꼭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시청자분께서 뭐 하나 여쭤보는데 네. 혹시 내일도 유땡부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내일은 일단 저는 이제 가족하고 산책 좀 하고요. 네. 일요일 날은 할 겁니다. 일요일 날은 저녁에 제가 아직 예정된 건 아니지만 9시 정도에 한번 할까요? 9시에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라이브로 또 한번 공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인지 저녁인지 얘기해 저녁.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일요일 저녁 9시에 21시가 되겠습니다. 9시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또 월요일 날 어떤 종목들이 급등할지에 대해서 공부해 드릴 테니까 너튜브에 전태룡 검색하셔서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간에 순매수가 있었던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관련해서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바닥을 잡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순환매가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오늘도 에코프로 형제들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2차 전지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심리적인 문제다. 그런데 지금 또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보면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가고 있고 만약에 순환매 장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좀 돈이 몰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31만 원 가족 지킴선 33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인데 지금 2차 전지 주들을 보면 옛날에 조선주처럼 쭉 내려오다가요. 바닥을 다지고 정배열 초입이에요. 물론 여기서 하락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보면 여러분들께 먹거리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으로 볼 종목은 LG 화학 역시나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LG 화학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라인을 일부러 아래에 해놨거든요. 네. 지금 이 가죽 지킴선을 과거에 제가 20만 5천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부터 우리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27만 원입니다. 와. 왜 우리 방송을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꼭 이제 봐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LG화학은요. 화학업종 관련 이슈가 있어요. 석유화학 부분이 좀 부진이 되고 있어서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 구조조정을 오히려 호재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LG화학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만 5천 원대 체크를 했기 때문에 급소했기 때문에 지금은 리뷰하는 종목들은 매수 표현이 아니에요. 네. 그 가격대에 보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오늘 종가가 27만 2천 원이니까 26만 원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는 거예요. 가족 지킴선. 만약에 이탈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간다. 어떻게 가느냐? 28만 원 돌파하면 추세형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야 돼요.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저점, 가족 지킴선을 높여가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높여가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식을 하시더라도 수익을 최대한 높게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삼성 SDS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거래일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 봤더니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좋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이것도 어제 우리가 공부한 종목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보면은 AI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중앙은행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S는요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가 급등주처럼 움직여요. 그만큼 수급이 뭔가 빠르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 어제 공부했는데 오늘 이 무거운 주식이 3%나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보여줬고 여러분들께 편의점의 삼각김밥 이거 기억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각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요 16만 5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족 지킴선 유지가 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 18만 원 돌파하면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죠. 오늘 18만 3천 원 그 어제 말씀드린 가격을 돌파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추세형으로 돌아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고수가 되기 싫은데 하나씩 하나씩 서서히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장난으로 클릭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가족이 힘들어질 수 있다. 늘 진지한 마음으로 제가 웃기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항상 웃으면서 방송을 하지만 마음은 진지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가족 지킴선을 꼭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 볼 부분들은 외인과 기관에 순매도되는 종목들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과 좀 반대라고 한다면 수급이 꼬인 부분들이 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너무 다루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시장이 잠깐 무겁고 난기류라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예전에 조방원, 예전에 과거에 그 어떠한 땡땡땡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꼭 올라간 종목을 고점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오늘 외인들이, 기관들이 왜 이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볼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5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나왔네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조방원이 조정을 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여기에서 치고 가는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은 진짜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 시스템도 이 방산주로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왜 외국인이 매도를 할까? 물론 이렇다고 해서 급락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단기 차익이 멈춰지지 않는 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인들과 기관이 어느 순간에 매도를 멈추고 매수로 돌아서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겠죠.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 가격 적어두시고 체크해 보세요. 5만 원 이탈하면요, 이 하나 시스템은 더 조정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지가 되고 5만 6천 원 돌파하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방금 보여드린 이 가격 전략을 보시면서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는지 방향을 잘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궁금하시면 우리 방송을 보면서 뭐 이 종목만 종목 아니니까요. 네. 새로운 종목들로 관심 있게 체크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SK텔레콤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5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위쪽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최근에 악재가 나왔었고 거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네.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주가가 방어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주도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위약금 면제 이슈가 나왔어요. SK텔레콤이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7만 명이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급이 아주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고 매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방어가 되고 있지만 이 주도주는 아니라는 부분. 그래서 SK텔레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속상하실 거예요. 갑자기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요. 5만 4천 원을 가죽지킴선으로 보시고 만약에 5만 6천 원을 돌파해갖고 네. 매물을 소화해주면 그래도 조금 더 상승 추세. 왜냐하면 SK텔레콤은 주가 방어주이기도 해요. 만약에 주식이 조정주는 국면에 있다라고 하면 방어적인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연속 5일 동안 매도가 좀 나오다 오늘 소폭 좀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네. 오늘 하나마이크론 관련해서는 또 색다른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색다른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네. 삼성전자는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삼성전자 관련주 소부장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어제 그렇죠. 공부한 종목 좋았는데 왜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 소부장인데 빠졌느냐. 인적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에 대한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요. 소액 주주들이 이 편법이다. 반발을 하는 이슈가 있으면서 잠깐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마이크론은 다른 소부장주보단 약하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소부장 관련 이슈로 인해서 우리 하나마이크론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보면 제가 그 생명선, 우리 가족지킴선을 이탈을 한 거예요. 이탈을 하고 나니까 악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악재가 숨겨져 있을 때는 가족지킴선을 이탈을 합니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반드시 그거를 매도를 하고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혹시나 다시 한번 11,700원 가족지킴이었는데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전략을 판단을 하시고요.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볼 종목은 네이버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역시나 연속 매도세가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 네이버도 저희가 보유 종목인데요. 지금 보니까 전략이
상승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단기 차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여러분들. 주가가 호재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준다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늘 이런 가격대를 네. 이탈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빠졌다. 그럼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왜 매도했느냐? 그 정보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가고 빠지지?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야 이렇게 매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내가 그 이유를 확인할 때까지 들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기준대로 이탈을 하면 그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24만 5천 원을 가족 지킴선 그리고 26만 5천 원을 돌파 추세형으로 체크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간의 순매도가 나오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이브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최근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일단 그들이 온다라고 많은 분들이 외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눌림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의 이 종목은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BTS가 지금 완전체로 온다라는 소식이 있으면 뻥뻥 날아가야 되는데 오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들이 기관이 매도하는 이유에 있어서 시청자분들이 하이브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하이브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한 번도 없지만 결국에 그 이유가 기관이 매도하는 데 있어서 이유와 명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브 BTS가 완전체로 나온다라는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오너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이후에 여러분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략이 무엇인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26만 8천 원 가족 지킴선 그리고 27만 5천 원 그 돌파하면 추세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 어차피 뭐 오를 건데 뭘 그 가족 지킴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나중에 잘못된 습관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정말 우리는 늘 다 맞출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족 지킴선이라는 걸 설정해서 반드시 지키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최근 3거래일 동안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좀 나오면서 쉬어감이 좀 더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방송이 왜 중요한지가 이게 또 나와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려봐도 아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 저점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가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서 치고 갈 것처럼 보여줬는데 치고 가지 못하고 조정을 줘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혹시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꺾이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무거울 수도 있겠다. 저는 3,300포인트 돌파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식으로 갔냐도 중요하잖아요. 이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몇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살짝 경계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길게 보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뭐 상승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지만 현 구간에서 만약에 쌍바닥, 쌍봉이죠. 쌍봉 만들고 떨어지면 주가가 조금 쉴 수도 있는 그런 시그널이 우리에게 우회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이렇게 58,0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고 58,000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한다. 그럼 시장은 단기 조정 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유지가 되고 정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정고점을 돌파할 때야 다시 주도주로 활약한다. 그때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절대 접근 금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